안녕하세요. 오늘은 37차 이렇게 10개를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 갭, 실질 임금, 실업 환율, 자 아세안 플러스 3 거시경제조사기구 AMRO, 아시아 개발은행 ADB, 아시아 인프라은행 IIB가 맞나 이게? Infrastructure Investment 맞네. 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에그플레이션, 양도성 예금 증서 CD, 양적 완화 정책, 어음관리 계좌 CMA까지 이렇게 총 10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잠깐 이렇게 단어만 읽어봐도 조금 중요한 그런 단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어죠, 용어. 자, 실업률 갭. 자, 실업률 갭.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 간의 차이를 이제 실업률 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노동시장의 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 잠재 GDP와 실제 GDP의 차이인 GDP 갭과 함께 경기 수준 또는 경제 전반의 유휴 자원을 파악할 때 이제 유용합니다. 실업률 갭이 양인 경우에는 노동 공급 여력이 양호한 상황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음을 나타내며, 실업률 갭이 음인 경우에는 노동 공급 여력이 소진된 상황으로 노동력 확보 경쟁 등으로 인한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 안정을 주된 정책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의 경우 실업률 갭은 노동시장을 통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평가하거나 통화정책 기조가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은행이 실업률 갭만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이는 실업률 갭의 구성 요소인 자연 실업률이 실시간으로 관측되지 않고 추정 방법도 다양하여 정확한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은행이 원하는 정책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관 검색어는 제조업 평균 가동력의 자연 실업률, 물가 안정을 주된 정책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의 경우 실업률 갭은 노동시장을 통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평가하거나 통화정책 기조가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보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자, 실질 임금. 자,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을 현재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것을 명목임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명목임금을 재화 서비스를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수량, 즉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해 명목임금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눈 것을 실질임금이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제 명목 상승률보다 높으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어서 실제 구매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연관 검색어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인플레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실효 환율. 환율은 양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주요 교육 상대국 통화 전체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의 변동을 파악하는 데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효 환율은 이제 effective exchange rate의 약자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자국 통화와 주요 교육 상대국 통화 간의 환율을 무역 비중으로 가중 평균해서 산출한 환율로서 자국 상품의 종합적인 가격 경쟁력 지표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일국 통화의 대외 가치는 환율 변동뿐 아니라 국가 간의 물가 상승률의 차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바, 국가 간의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 변동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효 환율을 명목 실효 환율이라고 하고, 물가 변동까지를 고려한 실효 환율을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합니다. 명목 실효 환율이나 실질 실효 환율은 명목 환율의 절대적 수준이 통화별로 상이한 점 때문에 절대적 환율 수치가 아닌 기준년 대비 지수 형태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각각 명목 실효 환율 지수나 실질 실효 환율 지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명목 시효 환율, 실제 시효 환율. 요거는 조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벌써 2형입니다. 자, 아세안 플러스 3 거시경제조사기구 AMRO.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과 협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1년에 설립한 기구로서 싱가포르에 본부를 이제 두고 있습니다. CMIM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와 협정, 이거를 줄임말이 CMIM입니다. AMRO 아세안 플러스 3 평상시에는 영내 전체 및 회원국의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위기 시에는 이제 지원 대상국에 대한 거시경제 분석 및 정책 공고를 도출해서 CMIM 의사결정 기구를 지원을 한편 CMIM 협정 인출 조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설립 당시에는 싱가포르 민간법인의 형태였지만 원활한 영내 협력 및 감시 업무 수행을 위해서 2013년 5월 국제기구화 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후 2016년 2월 AMRO 협정문이 발효됨에 따라서 국제기구로 공식 전환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CMIM, AMRO로 구성되는 영내 금융안전망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서 국제통화기금, IMF 등 여타 국제기구와 공식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는 등 AMRO의 역량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경비는 CMIM 지원 부담 비율에 따라 한중일 3국과 아세안의 80대 20의 비율로 배분되고, 다시 한중일 3국의 1대 2대 2 비율로 이제 배분이 됩니다. 양호 검색어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플러스 한중일 아세안 플러스 3, 치앙마이 이니시티브, 치앙마이 이니시티브 CMI가 있습니다. 자, 아시아 개발은행 ADB,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 및 경제 협력 촉진과 영내 개도국의 경제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1966년 8월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서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게 이제 아시아 개발은행 ADB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공공 및 민간 자본의 영내 개발 투자 촉진, 영내 국가의 균형적 경제 발전을 위한 회원국의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개발 사업 계획의 작성 및 집행에 관한 기술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회원국의 출자금이나 차입금 등으로 조달된 일반 지원의 투자 및 융자, 회원국의 출연금으로 조성한 아시아 개발기금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ADB, 아시안 디벨롭먼트 뱅크. ADB 조직은 총회, 이사회 및 총재를 비롯한 실무부서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입자 경우 영내 국가의 경우 UN 전문기구 이스캡의 회원국이어야 하며, 여외 국가는 선진국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2017년 말 현재 회원국은 총 67개국이고요. 회원국의 투표권은 기본표와 비례표로 구분되는데, 기본표는 총 투표권의 20%를 회원국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비례표는 한 주당 한 표씩 출자에게 비례하여 배분합니다. 2017년 말 현재 회원국별 투표권 비중을 보면 미국과 일본이 각각 12.78%로 가장 많고, 중국 5.45%,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한국 이렇게 순위 있습니다. 한국은 4.33%입니다. 자, 오늘 그 37-1차 마지막 아시아 인프라은행 AIIB,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 간접 자본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를 아시아 인프라은행 AIIB라고 합니다. 2013년에 10월 중국의 제안을 바탕으로 2014년 10월에 참여희망 21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에 2016년 1월 중국 베이징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그 다음에 아시아개발은행 ADB, 개발자금 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기구가 선진국 주도로 운영되고 있어서 실흥시장국 및 후발 개도국들의 요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배경으로 중국이 AIIB, 아시안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 설립을 주도하였고, 미국과 일본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IBRD나 ADB는 AIIB의 회원국이 될 수 있는데, 회원국이 되면 출자금에 비례하는 의결권을 보유해서
AIIB로부터 사회간접 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017년 말에 현재 회원국은 61개국, 아시아 40개, 비아시아 21개, 예비 회원국 23개, 아시아 8개, 비아시아 15개, 포함하면 총 84개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창립 회원국으로 이제 가입을 해서 37.4억 달러, 2017년 말 기준 출자 비중 3.94%, 출자 순위는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서 5위를 출자했고요. AIIB의 수권 자본금은 1000억 달러고 2017년 6월 말 현재 납입 자본금은 186억 달러입니다. 외과 검색어는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37-2차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부터 시작하겠습니다.